예,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요새 여러분 가장 핫한 아이템 뭔지 아시죠? 바로 빅데이터인데요. 바로 이 빅데이터로 이 여러 가지 현안을 들여다보는 빅데이터 정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와 계신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석대 대학원 전예현 개건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예현입니다. 예. 그리고 원래 김다솜 소장님이 오늘 좀 개인적인 일정이 있다고 해서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예. 자, 김덕진 이사께 이제 먼저 부탁을 좀 드릴 텐데 이번 주 정치문화 핫키워드, 이거 핫키워드 다 핫키워드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 너무 뜨거워가지고 잘못하면 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핫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뽑냐면 그 전주 대비해서 이번 주에 좀 급상승한 키워드 중심으로 뽑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워낙 왜냐하면 다 핫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항상 비슷한 거 뽑으면 말씀하신 항상 그렇죠. 비슷한 주제가 나오다 보니까 다른데 이번 주에는 제가 이렇게 한 줄로 좀 논평을 해봤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정치적 프레임 싸움 한가운데 놓이다. 왜냐하면 모든 상위의 핫키워드가 다 이 화물연대 관련이에요. 그래서 뭐 핫키워드 순위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맨 위에 나오는 게 화물연대, 또 2위 키워드 업무 개시 명령, 또 그 외에도 국무회의, 뭐 징역, 운송업무, 주유소, 사유, 운송사업자, 심지어 마지막에 이상민 장관까지 정말 모든 키워드가 다 이 화물연대에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언급량만 해도 5만여 건 이상, 뭐 뉴스 비율 70% 이상 나오고 있고, 제일 핵심은 이제 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목소리들이 지금 SNS에서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이렇게 위험할 정도의 이슈로 보느냐, 아니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본인들의 움직임을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SNS에서 계속 뜨거운 논쟁 중이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화물연대 사실은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국민 개개인의 문제로도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하지만은 물론 제3자한테 전달해도 되긴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달됐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걸 전달받은 이후에 24시간 이내에 업무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런 과정에서 화물연대 더 반발하지 않겠어요? 당연합니다. 지금 뭐 전혜영 교수님. 뭐 삭발도 하고 있고 지역별로 지금 다시 산별적으로 집회하면서 우리 이거 받지도 않을 거고 이 받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죠. 반발은 당연히 더 더 강경하게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예. 저는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너무 이사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화물연대 파업이 정치적 프레임 싸움 한가운데 놓이다 할 수 있는 이 배경을 잠깐 짚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 첫날부터 업무 개시 명령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고 그렇다 보니 이것이 더 핫해지는 이슈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핫한 이슈인데 이게 정치적으로도 핫한 이슈이고 예. 두 번째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경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파업에 대해서 현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여주느냐, 어떤 노동 철학을 갖고 있느냐, 어떤 노동 정책을 보여줄 수 있는 또 상징성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정치적인 것과 같이 묶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국민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경제도 어려운데 너무 큰 피해를 준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쪽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안전운임제가 최저임금제처럼 너무 가불관계라든가 덤핑이 있었던 문화를 좀 개선시켜주는 긍정작용도 있었다더라라는 주장도 이제 맞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게 언급량을 보더라도요.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에 대해서 가장 뜨겁게 이슈가 된 건 29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께서 이제 화물연대에 대한 이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한 것들이 뉴스에서 화제가 되면서 이렇게 뜨거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기본적인 일반적인 파업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 거라고 보진 않는데 SNS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이게 언론이나 이제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뜨거워졌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키워드에서 제일 이슈는 역시 주유소인 것 같아요. 이제
계속 그게 뉴스 이제 제일 피부로 와닿죠.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들에서 뭐 내일 기름이 동난다. 뭐 이렇게 되면은 또 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것도 뭐 이제 기름 채우기 위해서 여러 주유소 돌아다녀야 되는 거냐, 아니면 기름값 오르는 거냐, 이런 식에 대한 걱정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러한 이슈에서 일부 노동자들이지만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노동자들의 움직임들이 있으면 이건 좀 이슈 프레임이 좀 많이 바뀌기도 해요. 제일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택시 관련 이슈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면 SNS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택시 앱과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의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 움직임의 좀 내부를 살펴보면 예를 들면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자유롭게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서울시나 아니면 이제 정부에서 정해진 금액 가이드라인이 있다 보니까 그 금액 가이드라인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어떻게 되느냐 같은 약간 우리들의 목소리도 들어달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운송이나 특히나 이제 우리 이제 시민들과 가까워 있는 쪽에서의 목소리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가 좀 장기화될수록 오히려 제가 예상하기로는 약간 사람들의 분노보다는 정말 이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정보가 이제 열릴 수 있는 이런 형태들로도 좀 이슈가 갈 수 있다고 그런데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저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전희영 교수님. 예를 들면은 지금 화물연대 파업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저 지하철 파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토요일 날은 저 철도 노조 파업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파업이 이렇게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방송국에 오는데 평소보다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맞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냐면 정확하게 1.5배가 더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1.5배라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생업과 관련돼 있는 직결되는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 당연합니다. 저도 오늘 지하철 타고 왔는데 사실은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저는 지하철이 너무 사람이 많으면 약간 예전보다 이렇게 두려움 같은 게 생겨요. 그런 게 있죠. 예, 더군다나 근데 이 시간은 대중교통을 뭐 버스나 택시를 타면 또 너무 막힐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저도 오늘 지하철 타고 오는데 사실은 한편으로 걱정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는데 보통 15분은 기다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 문제라든가 운송 문제가 워낙에 국민들의 민생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긴 우리 이사님이 너무 잘 짚어주셨는데 예전에 우리가 왜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하면서 여러 가지 예전이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있죠. 굉장히 뭐 시민들 짜증난다 이런 이론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떤 회사에서는 지각해도 괜찮다. 우리는 저 파업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또 SNS에서 굉장히 핫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겨울철 날씨도 추운데 이 대중교통 타야 되는데 하면서 시민들이 불만도 쏟아질 수 있는데 다른 목소리도 저는 조금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교통공사 노조에서 지금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대책이 결국은 이 인력 구조조조하고 맞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보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즉 안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다라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기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내일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입니다. 10시에 이제 그게 발표 공식화가 되는데 내일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주를 주목하는 이유가 윤 대통령 지지율이 소위 말하는 업무 개시 명령과 그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여론조사거든요. 유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는지 내일 한번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얘기 해보죠. 지금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데 빅데이터상 반응이 어떻습니까? 김덕진 이사님. 네, 이상민 장관 관련돼서는요. 약간 전체적으로 키워드를 보면 이것도 한 줄로 논평하면 이상민 장관 화물연대 파업건으로 이태원 참사 이슈 지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해야 될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연관어나 일단은 이상민 장관 관련 언급량이 한 2만 1천여 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언급량 추이에서 계속 2천여 건 정도 가다가 28일, 29일에 7천여 건대로 급증했어요. 근데 2천여 건 정도 있을 때가 계속 해임 건의안에 대한 이슈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힘겨루기 하다가 28일, 29일에 물류위기 심각 발언이 나오고 해임 건의가 세지니까 관련된 힘겨루기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가 지금 계속적으로 SNS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전체 연관어 순위를 보면 약간 한 연관어랑 다른 게 항상 상위권에 나오는 키워드는 지난주든 이번 주든 계속 이태원, 뭐 참사,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해임건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 연관, 그러니까 지난주랑 대비해서 이번 주 급상승한 거는 다 모든 게 화물연대 관련 이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야에서 이러한 어떤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화물연대와 이렇게 섞이게 되면서
프레임의 싸움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결국에는 이 해임 건의안이 제대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되는 이런 프레임으로 좀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러한 이슈에서 지금 뭐 일부 뉴스의 제목들에서 좀 나오는 것들인데요. 예를 들면은 뭐 참사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뭐 이건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뉴스 제목을 2번 바꾸긴 했어요. 근데 첫 번째로 제가 구글 검색에서 처음에 나왔었던 걸 봤더니 그런 거에서 뭐 화물연대 파업이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재난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제목의 헤드라인으로 좀 뽑혔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댓글들에서는 이렇게 화물연대 파업하고 이태원 참사를 같이 놓는 것 자체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어떠한 이거 비난 아니냐, 모욕 아니냐라고 하는 댓글들도 있는 상황이라 어쨌든 이 두 가지 이슈가 어떻게 섞이고 그 안에서 교통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들을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내일 10시가 아니라 금요일 10시입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근데 이 지금 어쨌든 해임 건의안 민주당이 내겠다고 하고 그게 결정이 됐고 아까 추노 해설위원님 말씀으로는 그게 이제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국민의힘 반발해가지고 국정조사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이콧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안 할 전혜영 거라고 교수님? 봅니다. 예.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보이콧하면 첫 번째로 합의를 상시적으로 파기한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예. 두 번째로 어떤 이유에서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미루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잘못하면 이렇게 수면 아래로 가자 했던 분날을 폭발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너무 국민의힘에서 지금 고민이 오히려 많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여론 따지면 네. 이상민 장관이 어쨌든 뭐 그만둬야 된다는 여론이 더 많잖아요. 아유,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네. 이게 왜냐하면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까지 보이콧한다라는 게 결합되면 이거는 정쟁이 아니라 사실 많은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말이 안 된다는 분노를 일으킬 수 있고요. 참고로 이게 많은 언론에서 다르기도 했지만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오히려 주목받지 못한 뉴스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뉴스가 있습니다. 29일, 10월 29일이 바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날이고 그렇죠. 이태원 참사 그렇죠. 유가족 협의회를 결성하겠다고 28일 성명서를 유가족들이 60명이 넘게 모여서 이제 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60명이라는 것이 피해자 60명, 그러니까 희생자 60명의 그렇죠. 유가족입니까? 아니면 모인 유가족 수가 60명입니까? 그 차이는 엄청나죠.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좀 네네.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될 것 이렇게 같습니다. 모여서 성명서도 내고 점점 우리가 모여서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자꾸 뭐 참사를 정치적으로 서로 이용한다라는 민주당의 주장이나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 뭐 국민들한테 큰 울림이 없지만 이렇게 유가족들이 모여서 내는 협의의 목소리는 앞으로 오히려 더 큰 울림이고 우리들에게 좀 생각해볼 여지가 많은 목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예. 가지 좀 얘기해볼 만한 주제는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가 항상 걱정의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뭐 소위 상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소위 일반적인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 외에 약간의 이제 유튜브에서의 제목이나 어떤 이슈들을 보면은 팬덤 정치의 구성이 또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러한 이슈들을 보면서 한 보수 유튜버의 그 제목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윤석열 승부수 던졌다. 원희룡, 한동훈, 이상민 삼각편대 출격. 운송거부 불법 파업 가만 안 둬.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제목이. 예. 근데 그 얘기인즉슨 어쨌든 지금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이 윤석열 정부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팬덤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야 이거 시원하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거 이제 어떻게 보면 검사의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목소리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를 어떤 식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또 이 이슈를 전체적인 어떤 관점이 아니라 하나의 좀 그 한쪽으로 볼 수 있는 관점으로 갔을 때는 이슈가 좀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는 관점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팬덤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팬덤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이 변하지 않는 건데 이 팬덤과 SNS의 상호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치인의 SNS 활동 빈도수가 높을수록 팬덤 형성이 용이하고 실제로 팬덤을 가지고 있는 현상 경우가 많은데 네. 윤 대통령의 팬덤 글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희생자 65명의 유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유가족이 다 모였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엔 희생자 6명의 유가족분 9명이 모였었는데 지금은 희생자 65명의 유가족이 모여서 협의를 만든다. 지금 이러니까 최소한도 이 절반 정도 되는 유가족들이 이 지금 모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이 뭐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빅데이터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언급량은 6만 1,000여 건대고요. 좀 흥미로운 건 말씀 주신 것처럼 예. 뉴스의 비율보다 좀 트위터의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 뉴스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한 36% 정도 나오는데 트위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26%, 그 커뮤니티가 17%니까 약간 어떤 관련 뉴스가 많이 나왔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이나 최근에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관한 논란도 그렇고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좀 힘든 이슈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희영 교수님? 네, 제가 이거 좀 취재를 해보니까 내부의 의견이 지금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예. 이거 빨리 좀 이 대표가 정리를 어떤 식으로든 해줘야 된다라는 여론이 당내에서 막 번지던 시기였는데 예. 이게 노웅래 의원에 대한 수사, 노영민 전 실장에 대한 수사, 그리고 뭐 수십 명에 대한 수사를 한다라고 했더니 의원들이 오히려 이거는 정말 민주당을 검찰이 괴멸시키려는 건 아니야 하는 여론이 물밑에서 알겠습니다. 있다라고 또 예. 합니다. 예, 벌써 시간이 금방 갔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석대학교 전혜현 교수 그리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